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매 공매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9번째로 경매 매각 허브 결정 및 대금 납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매각 허브 결정 및 대금 납부 설명하는 순서는 먼저 매각 허가 절차, 그 다음에 매각 허가 결정의 확정, 그 다음에 매각 대금의 납부, 그 다음에 대금 미납의 경우 및 매각 대금의 상계, 이런 순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각 허브 결정의 선고, 입찰 종료 후 7일 이내에 공고된 매각 결정 기일에 매각 허가 또는 매각 불허가 결정을 선고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매각 불허가 사유. 매각 불허가 사유는 뭐냐? 이해관계인의 이해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민사집행법 101조의 매각 불허가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걸 참조하시면 되겠고,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그 다음 법원의 직권으로 이것은 민사집행법 제 132조 매각 허가 여부의 결정,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 뭐 참조하시면 되겠고,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부동산 매수 능력 자격이 없을 때, 최고가 매수 신고를 이제 했는데 보니까 매수 능력이 자격이 없단 말이죠. 이때는 매각 불허가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 취득의 경우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제출치 못할 경우, 이건 뭐 통상적으로 낙찰 받고 7일 이내에 제출해야 되는데, 농지를 낙찰 받았으면 거기서 농사를 돼야 되는데 거기에 거주를 안 하면서 농사를 지을 생각이 없으면서 농지를 취득하면은 거기 해당되는 면사무소나 여기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를 발급을 안 씁니다. 안 하면은 그 낙찰을 받은 게 불허가 됩니다. 이때는 뭐 입찰 보증금을 몰수가 돼요. 몰수가 되면은 뭐 배당매 편입돼서 또 그 배당 받는 사람만 이렇게 혜택을 주는 어떤 그 결과가 되는데,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꼭 경매에 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매각 불허가 사유를 계속 보면은 과잉 매각의 경우, 과잉 매각, 민사집행법 91조 과잉 매각의 금지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그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매각 불허가 사유가 됩니다. 그 다음에 최고가 매수 신고인의 매각 불허가 신청. 나이 매각 하는데 그 불허가로 해 주십시오. 난 못하겠습니다. 신청하면은 되는데, 그 사유가 뭐냐? 입찰 후 천재지변 및 기타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됐다. 이런 것은 뭐 지진이 일어나서 그냥 땅이 먹어지고 뭐 그 물건지가 사라지거나, 또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나가지고 그걸 전부 그냥 휩쓸고 나가거나 그 땅을, 그러면은 뭐 현저하게 훼손이 되겠죠. 이럴 경우에는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나 이거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이거 그 매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매각 불허가 해 주십시오. 매각 불허가 신청. 이럴 경우에 또 매각 물건 명세상에 중대한 흠이 있을 때, 이거 보니까 권리 분석이나 다 했는데 그때는 어떤 흠이 없었는데, 이거는 뭐 흠이 있다 이 말이죠. 선순위 임차인의 주민 등록에 대한 뭐 기재 누락이든지 뭐 이런 게
어떤 법원에서 잘못 파악을 해가지고 있을 경우에 나 이거 저 매수 못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입찰 후 대의 변제, 입찰하고 다 낙찰 받았는데 그냥 채무인이 채무자가 그 돈 갚아 부르면은 뭐 매각이 안 되겠죠. 그때 매각 불허가 사유가 되겠습니다. 매각 불허가 사유. 그때 매각 불허가 사유. 그다음에 이제 매각 허가 결정. 뭐 이런 이유가 없고 매각이 뭐 7일 이내 어떤 이의 신청도 없고 뭐 그런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뭐 매각 불허가 신청도 없고 이럴 경우에는 이제 법원 게시판에 공고하게 됩니다. 매각 허가 결정을 매각 허가 결정의 확정 매각 결정일로부터 일주일입니다. 이해관계인의 항고가 없는 경우 매각 허가 결정의 확정이 되겠습니다. 매각 허브 결정에 대한 항고 기간은 아까 말했다시피 매각입니다. 이게 매각 허브 결정을 선고한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집행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 이내에. 항고권자는 누가 될 수 있느냐? 매각 허브 결정에 의해 손해를 보게 될 이해관계인, 주로 임차인이나 저당권자가 되겠죠. 이런 이해관계인은 항고권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채무자 및 소유자 이런 사람들은 항고권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매각 허브 결정에 대한 항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매수인도 항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매수인도 항고 보증금 공탁. 그러면 이제 어떤 매각 허브 결정에 대해서 항고를 하면은 그냥 뭐 항고를 받아주는 게 아니고 항고 보증금을 공탁을 해야 됩니다. 공탁. 민사소송법에서는 채무자, 소유자, 경락인 이런 사람들은 경락대금의 10%를 현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공탁을 해야 되고 민사소송법에서는 임차인이나 채권자는 공탁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은 민사집행법입니다. 근데 이제 소송법과 달리 민사집행법은 민사소송법과 다릅니다. 모든 항고인, 어떤 이해관계인들의 모든 항고인은 매각대금의 10%를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공탁을 해야 됩니다. 이때 이제 항고를 할 때 이제 10%를 매각대금의 10%를 공탁을 해야 되는데 채무자하고 소유자의 항고가 기각됐다. 채무자나 소유자가 항고를 했는데 이럴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 몰수가 돼가지고 배당금에 편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채무자 또는 소유자 이해의자의 항고 기각. 채무자도 아니고 소유자도 아닌 사람들의 항고 기각. 이때는 항고한 날로부터 항고 기각 결정일까지의 매각대금의 20%의 금액은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20%. 나머지 80%를 돌려주겠다는 거죠. 그 다음 최고가 매수인의 매각 허가 결정의 취소 신청.
매각 허가 결정 확정 후 대금 납부 전에 천재지변 기타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되는 경우 이때 경우와 그 다음에 매각 결정 기일 이후 대입 변제한 경우 이때는 매각 허가 결정의 취소입니다. 취소가 아니라 취소를 매각 허가 결정의 취소 이때 최고가 매수인의 매각 허가 결정의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 이때 되겠습니다. 뭐 매각 결정 기일 이후에 대입 변제한 경우 이때는 최고가 매수인이 매각 허가 결정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금 지급 기한의 지정 및 통지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대금 지급 기한을 정하여 매수인 차순위 매수 신고인에게 통지를 하게 됩니다. 통지 대금 지급 기일과 대금 지급 기일과 기한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민사소송법에서는 대금 지급 기일로 이렇게 지정을 하고 지정을 합니다. 경락 허가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월 이내로 정하여 통지합니다. 기일로 정해 버리니까 좀 불편하죠. 근데 민사집행법에서는 대금 지급 기한 대금을 지급 기한으로 지정해서 통지를 합니다.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월 안으로 정하여 통지합니다. 그러니까 매각 결정이 되면 바로 그때부터 바로 납부할 수 있는 기한이 한 달 내로 되니까 그 기한 내에만 납부하면 바로 결정이 되는 것이니까 인사집행법은 좀 더 이렇게 편하죠. 이렇게 하는 취지는 신속한 권리 취득을 할 수 있게 만들고 그 다음에 매수인의 지위를 인정하는 어떤 결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민사소송법은 어떤 한 달 이내에 하는데 그 기회를 딱 정해서 그때 납부를 해라 이렇게 하는 거고 민사집행법에서는 주로 이제 경매 그는 주로 참가하는 이용하는 그거는 이제 기한을 정해서 한 달 이내에 매각 허가 결정이 난 날로부터 1월 이내까지 내라 그 기한 안에 내라 하니까 언제든지 자기가 돈이 자금이 준비되면 바로 납부할 수 있으니까 아주 편리합니다. 민사집행법은. 그 다음에 대금 지급 기한의 지정 통지 계속 보겠습니다. 대금 납부 기한 내 법원 내 지정은행에 납부 그 다음에 매각 대금 완납 증명원 납부를 하면은 매각 대금 완납 증명원을 교부받습니다. 대금 완납의 효력 그럼 대금을 바로 납부하면 무슨 효력이 발생하느냐 등기 없어도 소유권을 취득하는 결과가 됩니다. 대금 납부하면은 그 다음에 이해관계인의 경매 신청의 취하 신청과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금 납부를 하면은 대금 완납의 효력이 이런 경우입니다. 매수인이 부담하지 않는 부동산의 권리들은 소멸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소 기준 이후의 권리들은 다 소멸됩니다. 대금 납부하면은 그 다음에 대금 납부일로부터 6월 이내에 인도 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보통 그 인도 명령 신청은 대금 납부와 동시에 인도 명령 신청을 같이 하죠. 뭐 6개월까지 6월 때까지 그 필요가 없고 바로 대금 납부하면서 바로 인도 명령 같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어, 그 바로 그 물건지를 인도받아야 되겠죠. 절대 미룰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대금 미납의 경우 이때는 재매각을 하게 됩니다. 재매각. 어떤 경우냐?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없는 경우, 이때는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없는 경우는 재매각 그 기일을 지정합니다. 아까 그 매수인이 대금 미납을 했다 이 말이죠. 근데 차순위가 한 사람만 낙찰을 그 경매에 참가해서 한 사람만 됐을 경우에는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없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또 여러 명 했어도 아까 차순위 그 매수 신고인이 조건이 안 되면은 없는 것이고, 그럴 경우에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없을 경우는 재매각 길이를 지정하고,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대금 납부하면은 마찬가지로 수익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차순위가 또 이렇게 통지를 했는데 대금을 또 미납했어요. 그 기한을 줘서 했는데, 그러면은 이때에도 재매각기를 지정해서 다시 재매각한다. 매수인은 재매각 기일 3일 전까지 잔금 및 지연이자와 재매각 비용을 납부를 하면은 재매각 절차는 취소를 하게 된다. 이 그 지연이자 이거는 뭔 거니? 지연이자 이거는 뭔 거니? 납부 기일 이후에 납부 기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한 이후부터 그 매수인이 그 잔금을 낼 그때까지의 이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이자가 20%입니다. 이자까지 해서 잔금하고 이자까지 해서 납부를 하면은 바로 재매각 절차가 취소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어 지연이자는 아까 그 매각대금 납부 그 기한 이후부터입니다. 이후부터 잔금 납부할 때까지 그 기한의 이자 그렇게 해서 합쳐서 내면은 재매각 절차는 취소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 재매각 절차에서 종전 매수인 재매각 절차에서 종전 매수인은 매수 신청을 할 수 없다. 종전 매수인은 재매각할 경우에. 그 다음에 보증금 반환도 요청할 수가 없다.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 재매각 절차에서는 종전 매수인 재매각의 경우 입찰 보증금은 20%로 상향한다. 아까 10%에서 20%로 더 재매각 절차인 경우에는 20% 상향해서 진행한다. 입찰 보증금이 20%다 이렇게 나오면은 이거는 재매각하는 경우구나 이렇게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가격 저감이 없다. 재매각할 때도 재매각할 때 가격 저감 없이 하고 그런 순서로 똑같이 또 이렇게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 매각 대금의 상계 채권자 또는 우선 변제권이 있는 임차인 등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에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받을 금액과 납부할 금액의 상계 신청 가능하다. 그러니까 우선 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이나 채권자 이런 사람들은 자기 그 받을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금액과 그 매수인이 되는 경우에 이런 사람들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에 받을 금액하고 상계해서 나머지 금액만 납부해도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이때는 매각 결정 기일까지 법원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된다. 그래야 상계를 할 수 있다. 법원에 미리 매각 결정 기일까지 법원에 신고를 하면은 이렇게 매각대금의 상계를 할 수 있다.
상계를 할 수 있는 자는 채권자나 우선 변제권이 있는 임차인 등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매, 매각 허브 결정 및 대금 납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공매, 압류 재산, 소유권 이전 준비 서류 및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